예, 이론 강의 2강과 3강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 26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6번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 양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면 이거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가격이죠, 가격. 뭐의 가격이야? 주택의 가격이 바뀌어야지. 이게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고, 여기 있는 공급량이 아니라 그냥 공급의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했을 때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쉬운 거니까 여기서 가격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쭉 보니까 주택의 가격이죠, 가격. 이거 찾아보니까 얘는 가격이 없어. 그럼 이건 답은 아니겠네? 3번 봤더니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가격이래, 가격. 근데 이 가격은 주택 가격이에요? 아니면은 토지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요. 요걸 만약에 이 출제위원이 조금 문제를 어렵게 좀 이렇게 함정을 팔려면 좀 얍삽하지만 요 순서를 바꿔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답으로 쓸 가능성도 더 커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요 주택 가격이라고 덜렁 이걸 찾으면 안 돼. 왜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 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가격은 건설용 토지 가격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면 이 토지는 일종의 주택을 짓는데 재료, 생산 요소와 마찬가지죠. 재료.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비용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고,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의미지 공급 양은 아니에요. 왜? 이거는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주택의 재료가 되는 토지의 가격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그러니까 나 찾으니까 없어. 이 제대로 된 주택 가격은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1번으로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나머지도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의 증가죠. 공급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공급 변화 요인이네. 그래서 답이 1번. 2번.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은 이게 부동산 완화 정책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강화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공급 변화 요인은 됩니다. 우측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요거 갖고는 모르지만 공급의 변화 요인은 돼요. 그 다음에 건축비의 하락이래요. 그럼 요것도 비용의 하락이죠. 비용. 그러니까 건축 비용의 하락이면 요것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감소하고, 그 말은 공급은 증가한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자 임금의 하락도 마찬가지죠. 비용이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죠? 이 인건비의 하락이니까 비용의 하락. 주택 경기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또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만약에 주택 경기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전망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공급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다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을 보시면 요건 받고, 2번은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요거는 원가 절감이니까 비용의 감소죠. 비용의 감소. 기술이 개발되면 비용이 감소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비용 감소형 공급 증가.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지금 상황은. 그 다음에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그만큼 건설할 때 이 이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의 상승은 건설업체의 이자 비용이 상승한다는 얘기니까 요 말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공급 양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주택 가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 요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이용 규제 완화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7번. 아파트의 수요. 자, 7번은 6번은 공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7번은 수요와 수요량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봤죠.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는 보세요. 수요의 변화는 요거는 가격 이외의 것이고 수요량의 변화니까 요거는 가격에 대해서 봐야 돼. 근데 어떤 가격 봐야 돼?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돼. 쭉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여기 딱 나왔네요. 나머지는 없네. 그러니까 답은 그냥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답은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만약에 여기 있는 출제위원이 이걸 좀 더 어렵게 내려고 하셨으면은 요 단독주택 가격의 하락을 사실 여기에다가 배치를 시키면 요것도 상당히 헷갈렸을 거예요. 요것도 요 봐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다른 거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답부터 먼저 살펴보자고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죠. 수요 곡선 상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겠네요. 그거 수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의 증가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수요 증가. 1번에 단독주택 가격의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격이 우리가 지금 보려는 가격은 아파트의 가격을 봐야지. 이거는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가 아닌 뭐 여기에는 나와 정확하게 이게 단독주택이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는 안 나왔지만 만약 이 단독주택이 아파트의 대체재라면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아파트의 수요를 얘가 뺏어오죠. 더 싸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될 겁니다.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네요. 만약에 이 단독주택이 대체재라면. 그리고 택지 공급의 증가는 이거는 수요와 관련이 없이 공급의 증가가 되겠네요. 택지 공급의 증가는. 소득 수준의 증가는 만약에 아파트가 정상재라고 했을 때는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수요 증가의 요인이 돼요. 만약에 아파트가 정상재라면. 그 다음에 아파트의 건축비의 하락은 요거 비용의 하락이니까 요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죠. 요거. 비용하고 가격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구 수의 감소는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감소, 수요의 감소니까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이자율의 하락은 요러면 주택 살려고 대출 받을 때 비용이 그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수요의 증가도 되고 공급에서 공급의 증가도 둘 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요거 대출자들의 대출 비용이 감소해서 싸게 느껴지고 그리고 공급에서는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요거 인구 증가도 요거 뭐예요? 요거 수요의 증가죠. 수요의 증가. 재산세 강화는 요거는 수요 감소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자고요. 8번. 자, 27페이지.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지금 미리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부동산 초과 공급이랑 초과 수요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볼 테니까 간략하게 좀 볼게요. 요게 수요 곡선이죠. 그리고 요게 공급 곡선인데 원래는 균형이 여기에 딱 얘네들이 만나는 요점을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서는 딱 수요량도 공급량도 딱 맞아떨어져서 남는 게 없거든요. 남는 초과 공급이나 남는 공급이나 초과 수요, 남는 수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쳐봐요. P1.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급 곡선이 여기니까 공급은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수요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팔리겠죠. 그래서 봐봐요. 이만큼이 안 팔린다고. 이만큼이.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excess supply라 그러는데 요 초과 공급이 생기잖아요. 초과
공급이 생기면 당연히 이 악성 재고가 많이 남겠죠, 공급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팔리네 싶어가지고 더 싸게 줄 테니 좀 사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초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낮아져요. 어디? 균형점까지. 그래서 초과 공급은 원래 가격이 이렇게 비쌀 때는 초과 공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가격이 이렇게 낮아졌대요. 이렇게 낮아졌어. 가령 이게 P2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공급은 이만큼인데 수요는 이만큼이나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은. 그죠? 이 가격대에서는. 그럼 이렇게 남는 거를 요걸 뭐라 그러냐면 excess demand, 영어로, 근데 영어는 알 필요 없어. 그냥 초과 수요. 요 부분을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초과 수요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초과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파는 물건은 조금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살려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고 어떻게 해요?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초과 수요는 결국 이 가격을 다시 상승시키는, 즉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요. 그죠? 요 내용을 다시 이론 강의 시간에 다시 할 거지만 미리 봤습니다. 요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죠. 유량이고 영어로 하면 이거는 플로우예요. 근데 이 출제위원이 이거를 저량이라고 그냥 하면 그 틀린 지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량의 영어가 스탁이거든요. 저량. 그래서 이걸로 틀리긴 했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영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두세요. 이게 문제가 제가 처음 이 문제 봤을 때 제가 엄청 욕했는데 출제위원. 뭐 이제는 이미 오래됐어요. 오래 전에 낸 문제인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 나온 김에 이렇게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알아줘요. 저량은 영어로 스탁이야, 스탁. 그리고 유량은 플로우예요. 플로우. 요거. 자,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량은 가만히 고여 있어. 물이 그냥 고여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정 시점에서 물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이 플로우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을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본다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영어로는 스탁 플로우 이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냥 유량 저량 확실하게 알잖아요. 왜?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영어로는 그냥 알아두자고요. 선생님, 제가 영어 배우기 싫어가지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한 건데 영어 이거 말고는 이제 마케팅에서 딱 한 단어 너다섯 개만 영어 배우는 거 말고는 이제 영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아시죠?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요 정도는 그냥 알아두십시오. 요 정도는. 그래서 아무튼 2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문제 내시면 안 되지. 자, 아무튼 3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이거 뭐예요? 딱 보고 알아야지. 이거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이거 공급의 법칙이구나 라고 딱 보고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기출문제를 풀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니까 장점이 아니죠. 이게 시험으로 가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공부를 일단 했죠. 공급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배웠어.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지문에서 이걸 딱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공급의 법칙이네라고 한번 인식하잖아요. 아니면 제 해설을 듣고 이걸 만약에 인식하게 됐으면 기억에 팍팍 남는 거예요. 기억에 팍팍 남는다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해하면 그거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셨죠? 오케이. 4번.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론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공급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안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요게 만약에 토지였죠. 토지라면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도 그러면 맞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에는 건물도 들어가 있거든요. 건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탄력적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아니면은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비탄력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니야. 왜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완전 비탄력적인 것도 비탄력적인 거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말장난 치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래도 맞고요. 근데 토지 대신 여긴 부동산이란 말을 썼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보다 왜냐면 건물은 완전 비탄력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래도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5번. 근데 여기에 부동산 대신 토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야. 왜?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완전 비탄력적인 것도 비탄력적인 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 문장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자, 요 뜻을 아셔야 돼. 5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 그렇죠. 봐봐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죠. 왜? 소득이 변했잖아.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지구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 맞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고요. 2번.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가서 이해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요건 몰라도 됩니다. 요건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자, 3번.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부동산의 공급은 증가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공급에서는 아무튼 비용이 감소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은 증가해. 비용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 4번. 기준금리의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아니죠.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금리의 하락까지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합격하시면 제가 찍어놓은 강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 비용이 감소한 거죠. 비용이 감소하면은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증가시키잖아. 수익을 증가시켜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시켜서 수익을 증가시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5번. 토지 가격의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요 4번이 틀렸어요. 답은 4번이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이걸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의 재료인 생산 요소인 토지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해야지. 그죠? 오케이.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 자, 10번. 부동산의 수요와 수요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주택 가격이 지금 보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수요량에 영향을 주죠. 그죠? 맞습니다. 2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그죠? 아직 구매하고자 하는이니까 구매한 건 아니죠. 실제로 구매한 건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 그럼 이거는 요 밑에 나온 유효 수요의 개념이에요. 맞고 3번.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를 개념이다. 이것도 맞죠. 오케이. 4번.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죠. 주택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죠? 맞고. 5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아니죠.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을 좀 완벽하게 맞는 문장으로 만들려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요의 변화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자, 그럼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점을 제가 4개만 찍었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이만큼 사고 요 가격대에서는 이만큼 사고 요 가격대에서는 이만큼 요 가격대에서는 이만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아까 요 가격대에서는 이만큼 샀던 게 이제는 이만큼 더 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가격대에 있는 게 이만큼 더 사고 요 가격대에 있는 거 이만큼 더 사고 요 가격대에 있는 게 이만큼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대에 있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에 이동했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답은 5번이 틀렸네요. 자, 11번.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절약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그렇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건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유량 개념입니다. 2번.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우리가 경제론 배운다면 총론 부분에 가면 2번하고 3번은 총론 부분에 가서 뒤에서 배울 거예요.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거 맞는데 독점적으로 만듭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토지의 특성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래 이회독 하신 분들은 알아도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이 틀린 거는 이제 3번. 4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몰라도 돼요. 이 지문은 규모의 경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수준을 넘어가는 경제학의 개념이거든요. 이거 몰라도 돼. 자,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안 배웠지만은 나중에 이제 특히 이회독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문 5개 중에서 하나를 전혀 모르더라도 아니면 심지어는 2-3개를 전혀 모르더라도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5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5번은.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12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죠. 우리는 수요 감소를 찾는 건데, 그러면 이 기억번을 제거합시다.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완전 대박인 거죠. 이런 문제는 완전 신나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니은이 들어가 있잖아요. 니은이 둘 다 공통으로. 그러면 디귿, 리을, 미음 3개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니은은 안 봐도 돼. 시험장에서 갔을 때. 그럼 이제 디귿을 한번 보자고요. 수요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다는데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내려면 여기에다가 부동산은 정상재이다. 사실 이렇게 줬어야지 좀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의 실질 소득을 그냥 증가시켰다고 해놓고 아무 말도 없으면 이거는 부동산을 정상재로 그냥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재를.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디귿으로 한번 풀라 그랬더니 이게 정상제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리을을 한번 볼까 해서 리을을 봤어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한대. 이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거는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곡선상에서 이동해서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죠.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죠.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틀렸겠네. 그죠?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에 부동산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부동산을 정상제로 봤으면 요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겠죠? 이 디귿도 안 돼. 부동산 거래 세율이 인상되면 세금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안 사죠. 그죠? 비용이 자기가 그 부동산을 살 때 치러야 될 금액이 더 많아졌다고, 더 비싸졌다고 보는 거야. 부동산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요거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고, 인구 감소도 수요 감소 요인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양반이야. 근데 요즘에 추세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즘 추세는 아예 몇 개냐 이렇게 내는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개야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매너상 한 4개 정도만 박스에 나와도 3개만 돼도 우리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32회에선 6개나 됐어요. 6개. 6개를 다 알아야 돼. 그죠? 아, 근데 이거는 쉽습니다. 그죠? 다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몇 개냐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을 때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사람들이 적게 사거나 아니면 공급을 많이 해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여기다가 가격이 낮아집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요가 감소했어. 그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여기 P1 이렇게 돼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가격이 낮아지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엔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다고 치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면 우측으로 이동하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됐어. 그러면 보세요. 가격이 원래 여기였었는데 이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급이 증가해서 물건이 흔해지거나 사람들이 안 살라 그래서 서로 안 살라 그래. 그러니까 싸게라도 팔려고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하락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 요인을 찾으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이거는 비용의 상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네요. 그죠?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그 수요를 오히려 아파트가 그걸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의 증가야. 수요의 증가. 그러니까 얘도 탈락. 세 번째,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여기 봐봐. 여기는 친절하게 이렇게 정상제라고 줬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아파트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아파트 건설 업체 수의 증가가 되면은 이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네. 그죠? 공급을 증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었죠. 수요 감소를 찾아야 되는데 수요 증가니까.
아파트 건설업체 수요 증가니까 요게 맞네. 요거 하나 맞는 거 같네요. 그죠?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의 상승은 요거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답은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니까. 아파트 선호도,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도 감소하면 요거는 수요 감소네. 그죠? 수요 감소. 그러니까 두 개네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14번. 30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모두 몇 개인가 해놓고 7개나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7개 중에 다 알면 다행인데 한 몇 개 풀다가 좀 불확실한 거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야 돼. 확실하게 아는 것만 체크해 놓고. 아셨죠? 자, 14번. 아파트 시장이랍니다.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대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아파트 시장인데 가격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 감소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파트 가격이래죠. 그럼 얘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이거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라 같은 가격인데 아파트의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얘가 뺏어올 거니까 아파트 시장의 수요는 감소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되네. 그죠? 일단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 먼저 제가 처리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아파트가 정상재라고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별 말이 없으면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은 그냥 다 정상재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이고요.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요건 공급하고 관련이 있죠.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아니네. 사회적 인구 감소 맞죠? 수요 감소 원인. 그 다음에 아파트의 선호도 감소도 요거 감소 원인이에요. 수요 감소의 원인.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오히려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3개. 요거 3개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래요.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말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려면 비용은 어떻게 돼야 돼? 비용이 감소하는 요인을 찾아야 돼. 아파트 건설 업체 수의 증가. 공급선 우측으로 비용 감소시키는 거. 그러면 요인이 아닌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건 공급이 증가하고 비용이 하락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찾으니까 우린 뭘 찾아야 돼? 그렇죠. 요게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요거 아닌 거. 그러면 뭐 수요가 증가했다거나 수요 감소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찾는 거는 공급의 증가가 아닌 것, 즉 비용 감소가 아닌 걸 찾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걸 찾거나 아니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 또는 감소하는 거를 찾아야 돼.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한대. 그럼 이거 공급의 증가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건 답이 아니네요. 그죠? 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래. 그럼 비용이 감소하니까 이것도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요. 답은 아니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상승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자율이 상승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지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죠. 답이 그냥 3번이네. 그죠? 3번. 자, 그 다음에 4번에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이면 이건 원가 절감이니까 비용이 내려가니까 이것도 공급 증가죠? 이것도 답은 아니고 주택 건설용 토지가 이것도 비용의 하락이니까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다 공급의 증가입니다. 그죠?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리고 31페이지 16번. 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자, 여러분들 이 16번 문제가 좀 나름대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기는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두 개를 살펴보는데 서로 대체제랍니다. 근데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이거의 대체제인 단독주택은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단독주택을 보는 거예요. 단독주택.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에 여기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미리 한번 좀 보는 겁니다. 미리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여기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이거 단독주택의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럼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이 아파트의 수요를 뺏어오겠네.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우측 우동, 대상우네, 대상우. 그러면 어떻게? 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하고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가격은 P0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P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맞네요. 그죠? 오케이. 요거. 자, 두 번째. 건축 기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이 사실은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요 문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없다고 생각해 봐.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급은 감소하잖아요. 맞는 문장이라고, 맞는 문장. 근데 이거는 요 말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공급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없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러면 이거에 사실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자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자, 왜 공급이 감소하느냐? 공급이 감소하는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애초에 주택 가격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이 주택을 만드는데 A 회사는 한 9천만 원 들고요. B 회사는 8천만 원 들고 C 회사는 7천만 원이 들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A, B, C 이 회사는 주택을 만드는데 C는 기술이 좀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얘는 적은 비용으로도 이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A, B, C 세 개죠. 그러니까 A, B, C가 각각 한 채씩만 공급을 한다고 쳤을 때 지금 시장은 세 채의 주택이 공급이 돼 있는 상태야. 근데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은 얘네의 비용이 올라갔다는 거죠. 보니까 A는 이제 건축 기자재가 생겨서 도저히 9천으로 만들 수 없고 1억 1천만 원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9천만 원으로 만들어. 얘는 이제 8천만 원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건축 기재. 근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 1억 그대로 팔어. 그러면 보세요. B하고 C는 주택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그래도 처음에는 2천만 원 남았겠지만 9천만 원을 팔아도 1천만 원 남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장에 남아 있고 C도 이윤이 좀 깎이긴 하지만 얘도 8천만 원에 팔면 2천만 원 남으니까 시장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얘는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그럼 아까 세 채 공급되던 게
몇 채밖에 공급이 안 돼? 두 채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공급이 이래서 감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용이 증가할 때 주택 가격까지 그냥 같이 올려받으면 얘네들이 퇴출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죠?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을 건데 제가 공급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그러니까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 얘기를 그냥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주택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비용만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원래 아셨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원래 이 얘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일 뿐이지 그동안 안 했었는데 시험 지문에 이게 딱 나오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황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되게 쉬운 문장인데. 오케이. 자, 맞아요. 아무튼 3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죠. 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죠? 사람들이 더 많이 팔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공급자들이. 그러려면 주택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하다고. 그죠? 토지가. 그래서 이 주거용지의 공급이 필요해서 이건 파생 수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에 대한 공급이 늘기 때문에 파생 수요가 늘기 때문에 주거용지의 공급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겁니다. 파생 수요가 늘어나는 건 또 그만큼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자, 그 다음에 파생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왜 증가하냐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죠. 만약에 수요가 이게 지금 현재 균형량인데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균형량이 여기서 이만큼 변해. 그럼 공급량도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4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이건 읽지도 마세요. 4번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장 시험에서 한계 비용 곡선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냥 보지도 마시고 4번 지문은 5번.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 근데 만약에 이걸 토지로 바꾸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아니, 답은 3번이에요. 3번.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그래서 이 16번 문제가 사실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왜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요가 증가하는 것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가격까지 한번 좀 언급을 했고 2번 지문도 사실 되게 쉬운 지문이지만 괜히 이걸 넣어서 우리한테 혼동을 주게 했어요. 당연한 걸 그동안 안 썼다가 이걸 넣어서 오히려 혼동하게 만들었고 요건 파생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죠? 쉬운 지문은 5번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4번은 완전히 모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량은 증가하죠. 이 공급의 법칙 아닙니까? 틀렸고. 2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그죠? 수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매도한 게 아니라 살려는 계획이나 의도 뭐 그런 겁니다. 계획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한 게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라고. 실제가 아니야. 자, 4번.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요거는 어떻게 비용을 증가시키죠. 비용을 증가시켜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공급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5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자,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모든 가격대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5번.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5번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문들에 좀 강해지셔야 돼요. 틀린 지문을 옳게 어떻게 하면 옳게 만드는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8번 32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증가의 요인을 주는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도 그냥 실질소득 증가죠. 그럼 실질소득 증가면 이것도 뭐예요? 정상제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근데 이 경우에는 수요 증가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네. 수요 곡선 우측. 그러니까 요거 실질소득 증가하면 요거는 맞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 있어야지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니겠네. 거래세의 인상은 수요를 감소시키죠.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니까 리을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상승할 걸 기대하죠. 이거는 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 미리 사놔야겠다 해가지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리을이 들어가야 돼. 요거 답이 4번이겠네. 그죠? 디귿은 대출금리 하락. 요것도 수요를 증가시키죠.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친절하게 이런 부동산들이 정상제라고 다 나와 있네요. 사실 이렇게 줘야죠. 문제를 주려면.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거 하락한 게 아니라 예상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는 예상되면은 수요가 하락하게. 왜? 사람들이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어떻게 안 사고 기다리고 있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이것처럼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요건 틀렸네요. 옳은 거 찾는 거네. 자,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정상제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내지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내지는 상방으로 이동한다. 다 같아요. 이동하게 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X. 3번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건 아파트죠. 그죠?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 우측으로 대상우 딱 나왔네.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이 아파트가 대체제 수요를 뺏어오겠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수요는 증가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우측, 상방 다 돼요. 이동하게 된다. 맞습니다. 답이 3번이네요. 4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금리가 하락했죠. 그러면 요거는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왜?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로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야.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X. 5번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돼요.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좌하방으로, 좌측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감소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같은 말로도 나오고 비슷한 말로도 나오고 항상 나오는 유형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걸 느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